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불이 꺼졌습니다. 국경장벽 예산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불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공원과 관광명소 폐쇄는 그렇다 쳐도 당장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무부의 폐쇄는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4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차질은 없다고 밝히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 지문 촬영 등의 스케줄이 있을 경우 예정대로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여권 발급 업무나 비자 신청 및 인터뷰도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국무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조치와 상관없이 시민들은 우체국이나 카운티 여권센터를 방문해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며 여권 발급 시간도 평소처럼 4주에서 6주 걸리며 급행 수속을 할 경우 2주에서 3주가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및 기차 등을 이용한 해외 여행자들에게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해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색대와 국경수비대는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국도 엠트랙과 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재정 문제로 운영이나 수속이 중단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종업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E-Verify 시스템, 비종교비자 수속 업무 등은 연방정부가 다시 오픈할 때까지 서류 수속 등이 잠정 중단됩니다. 국경 순찰대에 구금된 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사망자입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경 세관보호국은 국경에 억류 중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국경 순찰대에 의해 구금 중인 어린이가 어제 새벽 사망했습니다. 과테말라 출신 8세 소년으로 감기와 고열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번 달 초 탈수와 쇼크로 숨진 7세 소녀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사망 사고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이 소녀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잠재적 질병의 징후를 보여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르도의 병원으로 옮겨져 감기와 고열 진단을 받아 항생제와 진통, 해열제 처방을 받고 퇴원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보여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시간은 자정을 막 넘긴 직후로 전 세계 곳곳에서 성탄 전야 자정 미사와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숨진 어린이는 아버지와 함께 지난 18일 텍사스주 엘페소를 통해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어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세관 국경보호국은 억류 중인 불법 입국 아동 전원에 대해 의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의료 검사는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북부 뉴저지에 위치한 수술센터 이용 환자 3,700여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됐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관리와 살균 처리에 충실히 하지 못한 탓이라며 전원 혈액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저지 세들부룩에 있는 헬스플러스 수술센터. 뉴저지주 보건국은 이 병원 외래 환자들이 HIV를 비롯해 B형 간염, C형 간염 등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이곳 수술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이곳 수술센터는 직원들이 살균 처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약물 조제나 보관, 감염 관리 계획 및 절차 등에서 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들 병원 방문자 가운데 감염이나 질병이 확인된 보고는 없지만 수술센터를 이용한 환자들은 HIV나 감염 여부 파악을 위한 혈액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헬스플러스 수술센터가 위치한 세들부룩은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과 인근한 지역으로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센터 측은 지난 9월 7일부터 28일까지 보건국에 의해 폐쇄 조치된 바 있으며 이후 감염 관리 및 약물 투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 수는 그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지난 2달 동안에는 추방재판 회부 한인 이민자 수가 3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각종 혐의로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 수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9명으로 캘리포니아와 함께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 4명, 버지니아 2명, 일리노이 2명, 조지아 2명, 뉴저지, 매사추세츠 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혐의로는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가 18명으로 전체의 5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범죄 전과 혐의는 5명, 밀입국 혐의 3명, 범죄 전과는 각각 중범죄가 4명, 경범죄가 1명 등이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7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의 추방 소송 계류 건수 추이는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저지가 74명으로 캘리포니아 261명, 버지니아 8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71명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내 합법 이민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민자들의 비자, 영주권 신청에 기각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 문호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2017-2018 회계년도 합법 비이민 비자 발급 수는 902만 7,632건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2016 회계년도 1,038만 1,491건보다 약 13%가 감소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또 영주권 발급도 2017-2018 회계년도 53만 3,557건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2016 회계년도에 61만 7,752건보다 약 14% 줄었습니다. 학생 비자 F1 발급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2017-2018 회계년도의 학생 비자 발급 수는 36만 2,898건으로 2015-2016 회계년도 47만 1,728건에 비해 2년 사이 23%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수도 2017-2018 회계년도에 7% 줄어든 5만 4,555명으로 집계돼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비자도 미국 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자들을 우선 선발하려는 메릿 베이스 전환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발표해 기존 학사 학위자들의 비이민 비자 취득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경 수비대의 이민자 체포가 지난 11월 남부 국경에서 체포한 이민자만 5만 1,8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 급증했습니다. 또 2018-2019 회계년도에는 난민 신청 쿼터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 이민자들의 비자, 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등 합법 이민 문호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본선거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면서 내년 새 회기에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게 됐는데요. 연방하원 민주당은 이민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에릭 스월웰 하원 의원은 24일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하원 의사 일정 통제권을 주게 되면 이민과 드림 액트, 기후 변화, 총기 규제 등의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의원은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 출신의 초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당선자는 그린 뉴딜을 주장하며 기후변화를 우선적 이슈로 주장하고 있으며 하원의장 취임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기 규제 강화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장벽 예산 절충안을 상원 민주당 측에 제시하고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비용을 20억 달러까지 내린 절충안을 내놨으며 강철로 된 울타리 정도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실질적인 장벽이 세워져야 한다는 요구에서도 물러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ICE의 목표가 된 뉴욕시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건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최근 급증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대응해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이민자 아동 가족 보호 서비스인 프로젝트 골든도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출신에 상관없이 다양성을 포괄하며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는 뉴욕주 내 외곽 지역에 지정된 지역별 경제개발위원회 10곳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IC 요원과 대면했을 때 대응 방법과 대사관이나 영사관 연락 방법, 그리고 가족이나 본인이 구금 시 대응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골든도어는 뉴욕주 12곳에서 서류 미비자와 나홀로 미입국 아동 등에게 이민 전문가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연결하는 등 가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뉴욕 소재 2,500여 명의 의사와 연결해 이민자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와의 개인 상담, 불법 체류 아동 공교육 서비스 원조, 인신매매 방지 교육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문대들의 아시안 입학 차별 논란 가운데 많은 고교생들이 자신의 인종을 대학 입학 지원서에 기재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올해 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 등으로 인종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교생 수십만 명이 입학 지원서에 인종과 민족을 기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입 지원 양식인 공통지원서나 Coalition for College의 경우 인종 및 민족 항목 기재는 필수가 아니지만 대다수 지원자들은 자신의 인종과 민족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alition for College 측은 학생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며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종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고등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학 지원서의 인종 기재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한 중국계 학생은 입학 지원서의 인종 표시 항목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며 입학 심사에서 인종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만 대학에서 다양성 확보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백인 학생은 인종을 백인으로 표시하면 입학 전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자손으로서 정체성을 보이고 싶어 지원서에 백인임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인 첫 만남을 꼽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평화의 길로 큰 한 걸음을 내디뎠고 미국은 이민 문제, 총기 문제, 국경 장벽 예산 문제, 캐러밴 망명자들, 오바마 케어 등 각종 현안을 뒤로 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